안녕하세요.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스스로 해결하기 문제를 먼저 풀고 오늘 수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교과서 92쪽 과제 풀었던 거 펴주시고요. 미리 채점한 사람들은 모르는 것만 풀이를 들어도 됩니다. 하지만 많이 몰랐거나 혹은 채점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은 1번부터 같이 매기면서 풀이를 보도록 해주세요. 자, 1번. 다음 네모안에 알맞은 것을 써 넣으시오. 문자와 차수가 각각 같은 항, 뭐라고 하죠? 동류항이라고 합니다. 괄호가 있는 1차식의 덧셈은 괄호를 먼저 풀라고 했죠. 그리고 동류항끼리 모아서 계산한다.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번. 다음 보기에서 두 항이 동류항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아까 얘기했지만 문자가 같으면서 곱해진 개수인 차수까지 같아야 됩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문자는 같지만 얘는 차수가 1, 얘는 차수가 2. 따라서 얘는 동류항이 아니죠. 자, 2번도 얘는 문자 x가 곱해져 있는데 얘는 상수 아니에요. 그래서 아닙니다. 자, 디귿은 a라는 문자가 되어 있는데 얘도 차수가 1, 얘도 차수가 1. 따라서 얘는 동류항이 맞고요. 리을. 자, 얘도 y라는 같은 문자를 갖고 있는데 9 곱하기 y, 0.1 곱하기 y 곱해진 개수까지 같으므로 차수까지 같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동류항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자, 1번에 x 플러스 6x 이런 부분에 지금 우리가 동류항일 때는 앞에 있는 숫자끼리 먼저 더하거나 뺀 후에 문자를 붙여주면 된다죠.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1이랑 6을 더하면 7 하고 x가 됩니다. 2번 4a 빼기 2a 빼기 9a는 4에서 2를 빼고 9를 뺀 후에 a를 곱해주면 된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이거 먼저 계산하면 마이너스 7 하고 a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3번 3y 더하기 4 마이너스 y. 자, 헷갈리지 마세요. 얘랑만 문자 y가 있는 동류항입니다. 자, 그러면 3 빼기 5는 마이너스 2y고요. 다음 더하기 4는 더 이상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적어 주셔야 됩니다. 얘를 플러스 이거 두 개 계산해서 플러스 2y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얘는 동류항이 이제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모두 적어 주셔야 답이 됩니다. 4번. 자, 얘하고 동류항이죠. 자, 계산하면요. 3x 빼기 8x니까 마이너스 5x가 되고 그 다음에 얘하고 동류항입니다. 자, 마이너스 4분의 3과 플러스 4분의 7 하면 플러스 4분의 4인데 약분하면 1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5x 플러스 1. 자, 4번 이어서 1차식의 덧셈과 뺄셈인데 1차식과 1차식을 더할 때는 모두 각각 이렇게 괄호를 풀고 분리를 해서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자,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되죠. 자, 그러면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6x 빼기 5 이렇게 되고요. 2번 마찬가지 가로를 풀면 마이너스 5y 플러스 2 플러스 y 마이너스 9. 자, 이 상태에서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4y. 자, 이거 두 개 계산하면 마이너스 7. 자, 이렇게 됩니다. 3번 자, 뺄셈이 나오면 뺄셈을 어떻게 하라? 이렇게 8x 플러스 3에서 덧셈으로 바꾼 후에 얘의 뒤에 있는 식의 모든 항의 부호를 바꾼다. 플러스 7x는 마이너스 7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하면 괄호 4 싹 다 사라지고 8x와 마이너스 7x 계산해서 1x 1 생략하고 x 3하고 마이너스 2하고 계산하면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4번 또 뺄셈을 뭘로? 덧셈으로 바꿔야 되죠. 자, 이렇게 뺄셈을 덧셈으로 바꾼 후에 뒤에 거 부호 모두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괄호 없는 것처럼 이렇게 괄호를 사라지게 하고요. 자, 덧셈이니까 마이너스 5y 플러스 3 이렇게 얘와 얘가 그대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 자, 동류항 계산하면 마이너스 6y. 자, 이거 두 개 계산하면 플러스 15. 따라서 이렇게 4개의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5번 다음 식을 계산하시오. 1번 자, 이 1차식 앞에 이렇게 숫자가 있을 때는 우리 1차식 곱하기 수 했던 것처럼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이 수를 각각 이렇게 곱하면 됩니다. 이렇게 괄호를 풀죠. 자, 그러면 얘는 4를 3x와 마이너스 4에 모두 곱해야 되니까
12x 빼기 16이 되고, 자, 얘는 플러스 1을 모든 항에 곱하면 마이너스 10x 플러스 12 이렇게 괄호가 풀어집니다. 자, 그럼 동류항끼리 계산해서 2x, 자, 계산하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2번 분수 똑같습니다. 2분의 1을 모든 항에 곱하고 5분의 1을 모든 항에 곱해서 분배 법칙으로 괄호를 풀어줍니다. 자, 그러면 2분의 1을 4x와 계산하면 약분이 되죠. 2x. 자, 2분의 1을 또 여기도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약분하면 6. 그래서 마이너스 6. 자, 그 다음 5분의 1을 여기에 곱하면 5, 1은 5, 5, 20 하니까 4x. 자, 그 다음 한 번 더 5, 1은 5, 5, 3, 15, 3이 6.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플러스 6과 마이너스 6은 0이 되고요. 답을 계산하면 6x 이렇게 됩니다. 3번 마찬가지 2를 곱해주고 마이너스 5를 분배해서 곱해줍니다. 자, 그러면 4x 플러스 16. 자, 얘 계산하면 15x 마이너스 5. 자, 그러면 4x와 15x 계산하면 19x죠. 플러스 16과 마이너스 5 계산하면 뭐가 됩니까? 플러스 11. 따라서 답은 19x 플러스 11. 4번 3분의 5x 플러스 2 마이너스 6분의 x 빼기 3. 자, 여기 지금 크게 분수의 뺄셈인데 우리가 분수에서는 분모가 같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 지금 같지가 않죠. 결국에는 여기에 지금 2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 분모에 2배를 했다는 얘기는 분자에도 2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2배는 5x와 2에 한 군데만 곱하는 게 아니라 이 식 전체에 분자에 모두 곱하는 거기 때문에 5x에도 곱하고 2에도 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이제 선생님이 적어보면 6분의 10x 플러스 4 이렇게 되고요. 자, 거기에서 빼기 6분의 x 빼기 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지금 선생님이 뺄셈이 있는데 뺄셈은 덧셈으로 바꾸면서 6분의 10x 플러스 4 덧셈으로 바꾸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뒤에 있는 식의 부호가 모두 바뀝니다. 자, 여기도 바뀌는 게 아니라, 자, 얘는 실제로 6분의 1x 빼기 6분의 3이잖아요. 그러면 부호가 여기 모두에 바뀐다라는 건 여기에도 바뀌고 여기에도 바뀐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여기에 있는 게 마이너스 x가 되고 이 마이너스 3이 여기에 와서 지금 플러스 3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수끼리는 우리가 위에 있는 분자끼리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고 6분의 자 계산하면 9x 다음 플러스 7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9x 플러스 7을 나누기 6 한 건 이거지만 6분의 1을 곱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참고로 9x 플러스 7에 나누기 6에서 얘는 6분의 1 곱하기 9x 플러스 7도 됩니다. 따라서 6분의 1을 여기도 곱하고 여기도 곱하고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해보면 여기서 자 6분의 1을 여기도 곱하고 여기도 곱하고 6분의 9x 더하기 6분의 7 이렇게 되는데 얘는 약분이 가능하니까 3분의 2분의 3x 플러스 6분의 7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6번 다음 그림과 같이 달력에서 이런 모양으로 5개의 서로 다른 수를 선택하려고 한다. 이때 5개의 수를 어떤 곳에서 선택하든 그 수들의 합은 항상 가운데에 있는 수의 a배와 같다. 자연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자, 지금 그림에서는 이렇게 선택을 해 놓았는데 다른 위치에 선택을 해도 항상 가운데 숫자의 몇 배가 이 전체 5개의 수의 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0이랑 16, 그 다음 17, 18, 24 이 5수를 모두 더하면 실제로 얘는 가운데 있는 이 17의 A배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A가 얼마일까 찾아봐도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 이게 얼마가 되겠어요? 그렇죠. 여기 지금 10, 20, 30, 43에
42 하니까 85가 나옵니다. 85 왼쪽이. 자, 그러면 얘는 17 곱하기 A, 17이 몇 번 곱해지면 될까 해서 선생님 해봤더니 A는 5가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A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얘가 항상 가운데 수가 지금 이 5개의 숫자를 모두 더한 것에 몇 배가 된다. 실제로 이 케이스 해봤더니 5배가 된다 해서 A를 5라고 구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 말고 조금 구체적인 케이스 말고 논리적으로 조금 찾아보면, 자, 가운데 있는 여기에 있는 숫자 어떤 모양에서 요 가운데 있는 부분을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앞에 있는 달력의 앞에 날은 x에서 1을 뺀 날이 되겠죠. 한 칸 적은 날이니까. 그 다음 날은 x 플러스 1이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있는 날은 일주일 전이기 때문에 x에서 7을 뺀 날이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날은 x에서 7일 후기 때문에 일주일 뒤니까 x 플러스 7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5개를 모두 더한다고 생각하면 x 빼기 1 더하기 x 더하기 x 플러스 1 그리고 x 마이너스 7과 x 플러스 7. 자, 이걸 다 더하면 얘가 뭐가 된다? 그렇죠. 가운데 있는 수 x에다가 곱하기 a만큼 한 것이 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 일단 플러스 7과 마이너스 7 같은 동량인데 더하면 0이 돼요. 자,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도 0이 돼요. 그러면 왼쪽에서 남는 부분이 뭐가 됩니까? x가 하나, 둘, 셋, 넷, 5개. x가 5개 더해져 있어. 이걸 뭐라 그래요? 5x죠. 5 곱하기 x. 따라서 5 곱하기 x가 바로 x 곱하기 a. 그렇기 때문에 이 a가 뭐가 돼야 된다? 5가 된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형의 넓이를 b를 사용한 식으로 간단히 나타내고 풀이 과정을 쓰세요. 자, 이 색깔 친 부분은, 색깔이 칠해져 있는 부분은 실제로 이렇게 이 부분을 연결해주면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이 흰 부분을 빼면 바로 빗금 친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큰 직사각형은 바로 5b 플러스 3에서 12를 곱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큰 사각형 넓이를 구하면 5b 플러스 3에서 곱하기 10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계산해서 분배해서 계산하겠죠. 그러면 60b 플러스 36이고요. 자, 이제 이 흰 부분에 해당되는 넓이를 구하면 자, 얘는 여기 가로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바로 이 전체 길이 5b 플러스 3에서 이만큼 2b 플러스 1을 뺀 부분이 바로 얘가 됩니다. 자, 결국에 지금 얘 길이는, 요 길이는 5b 플러스 3에서 2b 플러스 1을 빼는 거죠. 자, 그러면 5b 플러스 3 뺄셈이 덧셈으로 되면서 부호가 바뀐다. 뭐 바로 부호 바꾼 걸 이어서 써도 되고요. 자, 마이너스 b, 2b, 그 다음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계산하면 동료한 길이 3b, 동료한 길이 2 이렇게 됩니다. 자, 얘가 3b 플러스 2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얘는 어떻게 되나요? 이 길이는 전체 12에서 4를 뺀 거니까 얘가 8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작은 사각형의 넓이는 3b 플러스 2에서 곱하기 8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분배하면 24b 플러스 16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큰 사각형의 넓이에서 작은 사각형을 빼면 되니까 60b 플러스 3b 빼기 24b 플러스 16 괄호 반드시 써야 돼요. 여기에서 여기를 빼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60b 플러스 3b 마이너스 24b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동료끼리 계산하면 뭐가 됩니까? 그렇죠. 36b가 되고요. 그 다음 여기 계산하면 3b와 마이너스 여기 지금 3b가 아니고 선생님 잘못 썼어요. 36입니다. 여기 36이었죠. 아유, 계속 잘못 쓰고 있었네요. 여기 36. 자, 뭔가 이상해서 자, 36이었고 여기도 36입니다. 자, 그러면 36 빼기 16 하니까
20. 따라서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 넓이니까요. 자,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